그렇게 수요가 더 점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서울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9월에 대출 규제가 딱 시행이 되면서 확실히 좀 심리가 많이 다운된 게 보이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거래량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거래량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주춤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보고 앞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다시 전국이 다시 하락을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최근 한 달 동안 전국의 좀 부동산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서 제 생각들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달 동안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9월 달이랑 10월 달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9월 달, 우리가 매매 지수라고 했을 때 부동산이 상승을 하느냐, 하락하느냐, 이제 변동률을 나타내는 게 매매 지수인데요. 이게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봤더니 9월 달에는 그래도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죠. 서울, 경기, 인천 위주로 올랐고 전북이 좀 눈에 띄게 올랐죠. 전북 같은 경우는 전주가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그걸 제외하고 지방에 있는 도시들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 게 있었는데 10월 달 같은 경우는 여전히 서울, 경기, 인천이 증가를 하지만 이 증가의 폭이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 그래도 이런 전주 같은 것들은 상승을 하고,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조금씩 분위기 좋아지는 곳이 보이죠? 충북이랑 울산. 그쵸? 아, 그래서 이게 약간 지방에서도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이 보이는구나. 약간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부분은 지방의 도시가 힘들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다만 이제 대구 같은 곳도 이렇게 보면 이 하락의 감소폭이 조금씩 줄고 있구나. 약간 그런 것들은 보입니다. 그쵸? 이제 서울을 예로 든다면 서울 같은 곳들도 이 상승의 폭이 줄고 있구나. 약간 그런 포인트는 보입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도 우리가 9월 달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서울, 경기, 인천의 전세가의 상승률이 되게 높았죠. 증가 폭이 높았고 광역시 중에서는 그래도 울산이 막 이렇게 눈에 띄게 지금 전세가 반등이 막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전주가 있는 전북, 그쵸? 이런 분위기였는데 10월 달에는 요 전세가의 증가 폭도 비교하면 조금 줄었죠.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크게 줄진 않았어요. 인천의 전세가의 반등이 조금씩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 울산 같은 경우는 9월 달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더 전세가 반등이 빠르거든요. 약간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 같은 곳도 여전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대전이나 광주나 맞죠? 충남이나 이런 곳들이 조금 전세가가 올라오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지방의 도시들이 조금씩 전세가가 움직이는구나. 저는 이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줘야지 정체가 되어 있는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상승 이전의 모습이 딱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의 전세가의 반등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추이를 보면 이 전세 지수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보면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특히 서울이 많이 올랐지만, 근데 대구는 워낙 공급이 많았고 하다 보니까 대구만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죠.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도시들을 보면 그래도 많이 올랐죠. 대부분 올랐지만 경남이나 경북 이런 곳들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근데 경남은 최근 정체가 되고 있고 경북은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아, 경북이 조금 힘들구나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 이 상승의 폭이 좀 감소한 건 맞다. 하지만 대 지수가 증가하는 곳들이 지금 확실히 보인다. 특히 지방이 좀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좀 대표되는 아파트들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좀 보면 좋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포의 레미안 공도고차 이런 아파트들 최근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봤을 때 최근에 그래도 계속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쵸? 제가 24평을 가져왔거든요. 24평 같은 경우에 거의 고점만큼 회복을 했어요. 그쵸? 전세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고 이런 아파트 살려고 하면 한 7억 6천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성수에 있는 이런 서울숲 대림 같은 아파트는 최근에 고점을 넘어섰죠. 아, 여기도 되게 많이 올랐구나, 최근에. 그쵸? 이런 거 살려면 우리가 한 8억 정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서대문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신촌. 이런 것도 거의 고점만큼 왔죠. 예전에 고점만큼. 와,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이런 거 살려고 하면 7억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강동구 고덕동의 고덕 그라시움. 얘도 최근에 예전 고점을 넘어섰죠. 와,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구나. 그쵸? 그리고 여기
이런 거 사려고 하면 지금은 거의 9억 정도 필요하고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죠. 이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건 매매가가 최근에 많이 치고 나갔다는 거죠. 전세가율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광동구 상일동의 고덕 아르테온 요런 단지도 최근에 거의 고점만큼 왔다. 그쵸? 최근에 전세 거래도 많이 됐는데 요런 것들은 우리가 살려면 한 7억 정도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지금 강동구 쪽에 보면 전세가율이 좀 낮습니다. 그쵸? 그만큼 매매가의 상승이 좀 빨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성남 같은 곳들을 보면 보뜰마을 3단지 요런 애들도 거의 고점만큼 올랐죠. 그쵸? 요런 것들 살려고 하면 7억 정도 필요하고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쵸? 과천 같은 곳들도 최근에 거래가 엄청 많았죠. 레미안 슈류 요런 단지도 거의 고점만큼 다 왔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6억 정도 필요합니다. 여기 상도동에 있는 상도 두산 위브 트레지움 2차 여기는 아직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한 90% 정도까지 왔. 여기가 전세가율이 한 47% 정도 되는데, 요런 거를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는 한 5억 5천 정도 필요하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당동에 있는 두산 위브 트레지움 요런 단지가 거의 고점만큼 왔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한 6억 정도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레미안 솔베뉴, 특히 이렇게 보면 강동구 쪽에 거래가 최근에 엄청 많았다는 거 알 수 있죠. 요런 단지 보면 고점 대비 한 98%까지 왔고, 이런 거 살려고 하면 7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동구 쪽이 엄청 거래도 많았고 많이 올랐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대표되는 아파트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죠. 그리고 송파, 장지동에 있는 송파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이런 단지는 그래도 아직까지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죠. 한 90% 정도 왔죠. 이런 거 살려고 하면 내가 한 6억 5천 정도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광장구에 있는 광장 현대파크빌 10차 이런 애들은 한 90% 정도 왔죠. 아직 고점 넘어선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살려고 하면 내가 한 6억 정도 필요하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의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이런 애들은 한 고점 대비 94% 정도 왔고, 여기가 6억 3천 정도 필요하죠. 그리고 성북구 여기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여기도 한 93% 정도까지 왔습니다. 아직 고점을 넘어선 건 아니죠. 최근 전세 거래도 많이 됐죠. 이런 애들을 살려고 하면 5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고, 은평구 대장이라 할 수 있는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이런 애는 여기는 거의 고점만큼 거의 왔죠. 98%까지 왔고, 상대적으로 은평구 요런 곳들이 전세가율이 높아요. 거의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 했을 때 한 4억 7천 정도 듭니다. 그쵸?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여기 3호선 라인에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 요런 애들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근데 요런 애들은 고점 대비 한 82% 수준. 아직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쵸? 그리고 한 4억 정도 필요합니다. 이게 동네마다 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 알 수 있고, 강서구 쪽에 보면 마곡 힐스테이트 요런 애들은 한 95%까지 왔죠. 회복이. 그쵸? 요런 거 살려고 하면 5억 5천 정도 드는구나.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동대문구에 있는 레미안 크레스티 요런 애들도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죠. 거의 요런 애들이 고점만큼 왔죠. 96%까지 회복했고, 이런 거 살려고 하면 6억 8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쵸?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포레나 노원 이런 단지는 최근에 한 90%까지 회복이 됐어. 아직 고점을 넘어선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또 전세가율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살려고 하면 3억 5천 정도 있으면 살 수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광명에 가면 좀 학군이 좋은 동네, 철산 레미안 차이가 있죠. 이런 아파트는 고점만큼 왔죠. 95%까지 회복했고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5천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양에 있는 거의 대장인 평촌 센트럴 시티 요런 애들이 최근에 한 87%까지 왔죠. 아직 고점을 회복한 건 아니죠. 그렇죠? 다른 곳들과 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도 전세가율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8천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광교에 있는 자연의 힐스테이트 광교는 고점을 거의 넘어섰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살려면 한 7억 정도 필요하죠. 구리 같은 경우에 이런 단지가 한 94% 정도 회복을 했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여기 전세가율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살려고 하면 3억 5천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고, 남양주의 힐스테이트 다산 여기가 고점 대비해서 한 87% 회복을 했죠. 아직 그렇게 많이 회복한 건 아닙니다. 그쵸? 여기도 전세가율이 받쳐주다 보니까 갭이 한 3억 7천 정도 됩니다. 그쵸? 그리고 하남,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 이런 것들도
고점 대비 95% 정도 회복을 했죠. 여기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전세가율이 좀 잘 받쳐주죠. 한 거의 60%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한 5억 정도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 30평대거든요. 그쵸? 그리고 용인 수지구에 이편한 세상 수지 요런 애들 한 91% 정도 회복을 했고요. 여기가 전세가율이 좀 잘 받쳐주죠. 여기도 확실한 학군지죠. 6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억 정도면 살 수 있고요. 확실히 지금 군포나 요런 데는 사람들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레면 하이어스 요런 애들이 한 80% 정도까지 회복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잘 받쳐주죠. 그러다 보니까 한 3억 정도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일동, 의왕 포일동의 인덕원 푸르주 엘센트로 요런 애도 아직 그렇게 회복을 많이 한 건 아니죠. 한 84% 회복을 했고 여기는 한 6억 정도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고양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아까 다른 곳들과 비교하면 거래가 그렇게 많이 된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 82% 회복을 했고 갭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흥에 있는 시흥 센트럴 푸르지오 요런 애들은 한 고점 대비 한 93% 회복했죠. 근데 이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 전세도 그렇고 그쵸. 여기 한 4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산에 있는 안산 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여기는 거의 고점 대비 90%까지 왔고 여기가 전세가율이 한 5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4억 5천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탄의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뭐 호재로 인해서 최근에 급등을 했었거든요. 거의 고점 대비 129% 정도까지 올랐죠. 그쵸? 갭은 한 8억 7천 정도 됩니다. 여기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랐구나. 약간 그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아직 고점 대비 한 87% 수준입니다. 그쵸? 여기가 전세가율이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7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전세가율도 차이가 있고 거래가 많았던 곳, 급등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매수의 지수라고 해가지고 매수하려고 한 사람이 지금 많으냐 적으냐 약간 이런 지표를 알 수 있는데 이미 9월 달에 좀 꺾이기 시작했죠.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이 줄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런 뭐 세종시나 대전이나 뭐 전주나 경북이나 울산, 충북 좀 지방 쪽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10월 같은 경우는 9월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많이 줄었어요. 그만큼 조금 이 대출 규제에 의해서 심리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게 뭐 계속 하락을 한다, 뭐 안 좋아진다 했을 때는 미분양이 많이 늘어야 돼요. 그 미분양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를 볼게요. 그 미분양 같은 경우에 9월 달에 봤을 때는 느는 곳이 부산, 대구만 일부 늘고 대부분 줄었거든요. 특히 포인트는 인천이 미분양이 엄청 빨리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10월 달 봤을 때 지금 대부분 다 줄거든요. 이게 느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지금 그래도 미분양이 잘 소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크게 리스크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잘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래량이 지금 확실히 좀 감소하는 거 보이거든요. 그거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9월 달 이제 거래량, 매매 거래량을 보면 이게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거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매매 거래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전세 거래 같은 경우도 파란색이 점점 많죠. 전세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고요. 매물 증감수를 보면 매물이 이게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죠. 즉 거래를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포인트. 이렇게 보면 이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지금 매물이 늘어난다는 거죠. 매물이 상대적으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매물이 늘어난다.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9월 달 전세 매물 같은 경우도 보면 전세 매물이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느는 것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지금 매매나 전세 매물이 좀 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최근에 10월 달 이제 전국의 부동산 분위기를 보면 확실히 이 심리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좀 주춤을 하고 있고 매물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거래가 안 된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만약에 이걸 파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럼 여기서 금매를 막 내놓고 뭐 빨리 팔려고 하겠죠. 그래도 이전에 거래가 된 가격보다 저렴하다라고 하면 이 매수자들은 살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금매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매도자는 그렇게 급하게 내놓지도 않는 상황이고 매수자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또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거래가 아예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매도자가 계속적으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매수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사려고 할 것인가? 그런 포인트들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지금 거래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계속 줄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조금 주요 아파트들의 현황을 봤을 때 최근에 뭐 거의 고점만큼 오른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올라간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쵸?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수요가 쏠리는 것들은 거래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항상 사람들은 그 틈새 시장을 찾아가거든요. 지금 대출을 쪼이면서 예전에는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많이 샀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들 이런 정책 대출을 활용해서 9억 이 아파트들로 다시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뭐 저렴한 그전엔 보지 않았던 좀 저렴한 아파트를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에 또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서울을 예로 든다라고 하면 그전에는 좀 상급지 위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 못 올랐던 그런 아파트들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서울에서도 상급지 아파트들만 움직일 거야. 이건 확실히 양극화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오른다고 하면요. 결국엔 저평가된 곳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저평가된 곳을 계속 찾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서울만 좋을 순 없어요. 계속 아까도 보면 서울이든 경기도에서도 어떤 인기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 이상으로 오르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사람들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걸 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고점 이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내가 사서 얼마 정도 더 오를지에 대한 그런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덜 오른 곳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더 점점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서울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나 미분양이 확실히 준다거나 그런 포인트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서울도 보겠지만 뭐 경기도나 좀 더 오르지 않은 지방 광역시나 그런 곳들도 계속 봐둬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